5년 전 월성 원전 1호기 폐연료봉 낙하 사고 당시에 한수원은 작업원 1명을 들여보내서 폐연료봉을 수습시켰습니다. 당시에 폐연료봉을 수습했던 직원은 피폭 선량을 측정하는 개인 기기를 압수당한 상태로 투입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밝히라면서 청문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지민 PD와 함께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도 이 얘기를 좀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환경 관련 시민단체들은 오늘 원안위가 위치한 서울 광화문 KT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환경단체들은 냉각되지 않은 폐연료봉은 강력한 방사능을 내뿜고 있는 죽음의 물질이라면서 사고 당시 폐연료봉 상태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폐연료봉이 추락했을 때 측정 한도를 넘어설 정도로 방사선을 내뿜었다는 건 원안위 측도 인정한 사실입니다. 또한 작업자가 피폭 선량 측정계를 압수당한 상태로 폐연료봉을 수습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원안위가 발표한 피폭 선량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작업자는 폐연료봉 수습이 모두 끝난 뒤에 측정한 결과라는 주장입니다. 작업자의 주장이 맞다면 폐연료봉에 근접해서 작업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얼마나 많은 방사선이 피폭됐는지 측정조차 하지 못한 겁니다. 네. 자, 이 작업자 폐연료봉에서 어제도 보도했습니다만은 치사량의 2배 가까운 방사선이 뿜어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건강상의 문제는 어느 정도입니까? 네, 김재남 의원 측은 작업자가 코피를 쏟고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상황이라면서 구체적인 검진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사선에 피폭됐을 경우에는 단기간에 질병으로 나타날 확률은 상당히 적습니다. 따라서 다량의 방사선에 피폭됐을 경우에는 염색체 변이 검사가 권장됩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취재했던 기자들도 받았던 검사인데요. 하지만 작업자는 폐연료봉 수습 이후 염색체 검사를 비롯한 특별 검사는 받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제 폐연료봉이 바닥에 떨어져서 생긴 문제인데 원인은 밝혀졌습니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애초에 사용 후 해결료 다발이 파손된 이유와 추락한 폐연료봉의 손상도 등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방사선이 유출됐을 가능성, 사고 직후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촉구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에너지 관련된 전현직 3대 에너지 공사의 전현직 사장들이 고발을 당했습니다. 무슨 이유였습니까? 정의당, 참여연대, 민변이 오늘 MB정부 자원개발에 책임을 물으면서 3개 공기업의 전현직 사장들을 고발했습니다. MB정부 시절 재임했던 사장과 후임 사장들이 모두 자원외교 실패의 주역으로서 배임과 직무유기 혐의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네, 저 사안별로 좀 정리를 해보죠. 네, 화면 보면서 주요 사례들을 보시겠습니다. 네. 네, 먼저 캐나다 하베스트사를 인수하면서 부실정유회사인 날사를 1조 원에 끼워 사고 결국 적자를 견디지 못해서 10%도 안 되는 헐값에 내놓게 된 사례입니다. 이를 통해서 총 손실액은 2조 5천억 원이 추산되고 있습니다. 네, 김신종 전 사장과 서문규 현 사장이 함께 고발을 당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사례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광물자원공사인데요. 사업을 추진하던 바하마이닝사가 손을 떼고 경영권을 잃게 된 멕시코 볼레오 동광 프로젝트에 계속해서 주식을 인수하면서까지 투자했고 결국 1조 5천억 원의 손실로 끝났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의 경우에는 부실을 알고도 투자를 했다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비판이 제기된 사안입니다. 네, 2012년 총선 직후에 투자가 결정이 됐고요. 예. 그 당시에 대선을 앞두고 이 실패 사례가 드러나는 것을 우려해서 투자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또 다음 사례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스공사인데요. 캐나다 혼리버셰일 가스는 가스공사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히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밋빛 수익성을 예측하면서 착수한 사업인데 현재는 이자를 갚아나가기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금까지 총 1조 원이 손실됐습니다. 그리고 주강수 전 사장의 경우에는 재임 당시 해외 개발 공적을 인정받아서 포상을 받기도 했는데요. 2011년에는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 2012년에는 산업훈장 중에서 최고 등급인 금탑 산업훈장을 받았습니다. 네, 지금 본 사례들은 대부분 당시 사장들의 책임이 좀 더 큰 것 같고요. 현 사장들은 어느 정도나 책임이 있습니까? 네, 현 사장의 경우에도 사업이 부실하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직접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계속해서 투자를 이어나갔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자, 한국 아동들이 느끼는 삶의 질, OECD 국가들 가운데 최하위라는데 이게 진짜로 꼴찌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전년도 기준 한국 아동종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한마디로 삶의 만족도는 낮고 부족함은 가장 많았습니다. 네, 구체적인 무슨 통계치가 있을 텐데 좀 보면서 얘기해 볼까요? 네,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OECD 국가 아동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삶의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네. 네, 보시다시피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94.2, 굉장히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반면에 한국은 60.3%로 OECD 국가 중에서 꼴찌를 차지했습니다. 게다가 바로 전순위를 차지한 루마니아의 경우에 비해서도 10% 이상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지금 보시는 삶의 만족도는 영아 사망률, 학업 성취 등 11개 구간 내에서 아동이 스스로의 삶을 인지하는 수준을 비교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100이 최고 점수가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한국이 60.3, 1위인 네덜란드가 94.2고요. 우리 바로 위가 루마니아인데 루마니아와 우리의 격차도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군요. 예, 상당히 낮은 수치로 한국이 독자적으로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예,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이건 아동 결핍 지수라고 되어 있네요. 예, 아동 결핍 지수는 하단에 있는 설명을 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하루 3끼 섭취, 그리고 교과서의 도서 보유 등 14개 항목 중에서 2개 이상의 아니오라고 답변한 아동의 비율입니다. OECD가 아동 빈곤도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고 유니세프가 개발한 지수인데요. 한국은 이 지수에서 54.8%로 상당히 많은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2위를 차지한 헝가리의 경우에는 31.9%로 한국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결핍 지수를 나타냈고요. 반면에 아이슬란드는 0.9%, 그러니까 1% 미만이 결핍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빈곤에 관한, 식품 빈곤에 관한 조사도 있었습니까? 네, 보건복지부의 조사 결과 한국 아동의 8%는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을 사지 못하는 식품 빈곤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차상위 계층과 기초수급 가구에 해당하는 아동들은 무려 42.2%가 식품 빈곤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이 아동들 중에서 46.6%는 영양 섭취 부족까지 경험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앞서 보셨던 아동 삶의 질 지수하고 결핍 지수는 OECD 국가들 간의 비교를 하는 국제 지수고, 예. 지금 설명해 주는 식품 빈곤과 관련된 수치는 우리 정부가 조사한 결과군요. 예, 보건복지부의 기준에 따라서 진행된 조사입니다. 네. 자, 쌍용 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이 매일 2,000배씩을 하겠다고 밝혔어요. 어떤 이유입니까? 네, 오는 11일이면 쌍용차 노동자들이 해고된 지 2000일이 됩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인 13일에는 쌍용차 정리해고에 대한 대법원 최종 선고일인데요. 이 최종 선고를 앞두고 현명한 판결을 바라면서 2000배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노동자들은 오늘 정리해고 이후 희생된 쌍용차 노동자와 가족 25명의 이름을 순서대로 호명한 뒤에 2000배 호소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네, 이제 매일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쌍용차 노동자들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향해서 약속을 지켜라 이런 요구도 했더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김무성 대표는 2012년 지난 대선 당시에 총괄 선대본부장으로서 5대 종단 원탁회의를 연 적이 있는데요. 이때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 테이블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선 직후 첫 국회에서 쌍용차 국정조사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대선이 끝나고도 2년이 된 지금 김 대표는 쌍용차 사태에 대해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연비를 과장했다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현대기아차가 1억 달러, 하나로는 약 1,073억 6천만 원의 사회적 배상금, 그러니까 일종의 과징금을 내게 됐습니다. 미국 법무부와 환경보호국은 어제 현대기아차의 연비 과장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밝혔는데요. 지난 2012년 갤런당 1.6km씩 연비를 과장했다면서 현기차 측이 과징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고요. 현기차는 또한 온실가스 감출 관련 포인트를 475만 점 삭감당하게 됐습니다. 미국 언론은 이번 포인트 삭감의 가치를 2억 달러 정도라고 추산했습니다. 하나로는 약 2,200억 원 수준입니다. 네, 이게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현대기아차가 부과받게 된 과징금으로서 사상 최대라는 겁니까?
예, 미국에서 청정대기법에 근거해서 내게 된 과징금으로는 최대 수준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현기차를 포함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한 그런 과징금 수준에서도 최대라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따라서 미국 법무부는 이번 사례가 다른 자동차 기업들의 선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